중요한 부산 쟁점들을 짚어보는 유센 이슈, 오늘도 부산시 의회 이준호 의원, 서지연 의원 두 분 함께 하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복지기금을 강요했다 해서 민주노총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영상 보시죠. 경찰 기동대와 수사관들이 민주노총 사무실에 들이닥쳤습니다. 건설기계지부의 복지기금 갈취 혐의를 포착했다며 압수수색에 나선 겁니다. 압수수색에 항의하는 민주노총 관계자들과 이들을 막아선 경찰들로 계단은 가득 찼습니다. 계단을 피해주택에 밀지 마세요. 복지기금은 레미콘 제조업체가 회사 규모별로 각출하는 운송기사들의 복지비입니다. 경찰은 노조가 복지기금을 내지 않으면 운송을 거부하겠다고 압박해 불경 지역업체 48곳에서 3년간 10억 상당을 받아낸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민노총은 복지기금과 관련해 지난해 5월 부산시의 중재로 레미콘 업체들과 인단협을 맺었다며 이번 압수수색은 노조 탄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영상에 복지기금 얘기가 짧게 나오긴 했는데 사실 여기서 말하는 복지기금이 뭔지 잘 모르겠거든요. 레미콘 노동자분들께서 근무를 하시면서 겪게 되는 안전관리나 또 고충 처리에 대한 부분을 사측에서 제공하는 것이 좀 부족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반영을 해서 최소한의 발전기금을 이제 조성을 했고, 그것이 이제 노조에서 오히려 이제 안전이나 민원을 좀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 복지기금입니다. 이 복지기금 같은 경우는 헌법의 노동 3권과 그리고 노동조합 그리고 노동관계조정법을 근거로 해서 만들어졌고요. 지난 2020년 5월 부산시에 이제 도시계획실장 주재 아래 민사 그리고 노사 상생을 위한 협약안이 도출이 되면서 복지기금도 함께 명문화된 것입니다. 경찰은 레미콘 업체들은 전부 다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노조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노조 구성을 할 수 있는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복지기금을 받는 것이 부당하다. 그리고 이 복지기금조차도 어떤 강압이나 이런 압박에 의해서 갈취된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본 집행은 정당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노동자로서 이제 부산 건설기계지부가 노조로 가입을 해서 이제 협의가 이루어진 부분인데, 이것을 사업자 단체로 규정을 하게 되다 보니 사용자와 단체 교섭을 통해서 체결한 것이 이제 노사 간의 합의가 아니라 사측에서 갈취했다라고 해석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레미콘 업체를 보면 건설업체에서 하청을 받아서 일을 하게 되고, 어떻게 보면 사용자가 분명하고 그리고 상하관계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노동자로서의 시선을 보아야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나. 그래서 이 합의가 정당하고 합리적이었다고 보아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특수 노동자들이 법적 근거 안에서 노동권에 대한 자주적 권리를 가질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까지도 같이 논의가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입니다. 네, 이제 서지연 의원님께서 좋은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합법적이라면 노조에서 경찰의 시스템에 따라서 잘 해명하면 됩니다. 네. 수사 과정에서 경찰도 무리한 수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해명을 하면 되는 것이고요. 지금처럼 법위에 노조가 있지 않습니다. 마치 언론에 정말 공안 수사다, 투쟁한다, 끝까지 간다 이런 얘기들을 자꾸 하면서 노조가 공권력에 대해서 부딪히는 이런 현상은 저는 우리 사회가 정말 건전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노조도 좀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게 부산시에서 합의를 이끌고 협의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10억 상당의 복지기금을 받은 것은 사실상 갈취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금액 자체가 사실 상식적인 범주를 좀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경찰에 노조도 수사에 충분히 협조해서 우리가 명명백백히 밝히면 될 것 같다라고 저는 봅니다. 시의 중재 아래 합법적인 절차를 따라서 만들어진 이 협의를 불법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노조에서 탄압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정치와 이 행정에서는 성급한 일반화에 오류를 짓지 않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설 현장 불법에 대한 기준이 한 곳으로만 좀 향하지 않기를 바라고요. 결국 기업을 하는 입장도, 기업에서 노동을 하거나 근로를 하시는 분들도 다 대한민국의 국민이신데, 이 노동계를 좀 지나치게 예민하고 부정적으로 좀 바라보는 시선이 현 정부에 들어와서 반복적으로 언론에 비춰지다 보니까 노동계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결국은 공정한 잣대가 아니라 이중잣대 혹은 한 곳에만 좀 치우친 잣대로 보고 탄압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외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불법에는 진영이 없습니다. 노동계에서도요, 양대 노총이
각각 특정 정당을 지원하고 있죠. 하지만 불법에 있어서는 진영은 없습니다. 경찰이나 검찰 스스로도 어떤 노조든지 법위에 군림하지 않기 때문에 정당한 법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가 수사기관에서 법을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 자꾸 반론을 제시하고 또 억울하다라고 표현하고 이렇게 언론을 활용하는 모습을 저는 정말 결코 정당하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의 시스템에 따라서 누구든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다면 누구든지 따라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밝히면 된다라고 저는 네, 제가 봅니다. 한 가지만 더 좀 질문을 하고 넘어갈 건데 지금 현재 민노총 건설노조 같은 경우에 수사를 계속 받고 있죠. 네. 그리고 또 원희룡 국토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건설 현장의 불법을 뭐 뿌리 뽑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향후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소위 말하는 악마화가 좀 더 짙어지는 것은 아닐까 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악마화의 대상으로 현재 한 노조에만 좀 집중이 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네. 혹은 그러한 의견을 좀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이와 같이 좀 편향되거나 잠재적인 공격 의도를 가지고 계속해서 수사를 하게 되면 이에 대한 반발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법 체계가 공정한 시스템에서 움직여야 한다라는 이 의원님의 말씀처럼 어느 노조나 그리고 어느 현장에서나 좀 공정한 시선을 가지고 공격이 아니라 그리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이 수사의 방향이 흘러가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네, 싶습니다. 이제 불법을 뿌리 뽑겠다. 누구나 들어도 찬성해야 될 일입니다. 불법을 뿌리 뽑겠다는데 왜 그것이 악마화고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표현하시는지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고요. 원희룡 국토부 장관께서는 건설 현장의 불법을 뿌리 뽑겠다 했습니다. 민노총을 뿌리 뽑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노총을 우리가 특정화해서 수사하는 것이 아니고 민노총이든 한노총이든 또 어떤 협회든지 간에 불법이 있으면 뿌리 뽑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또 정치적으로 이 이슈를 끌어들이지 말고 우리가 사법 시스템에 따라서 정당한 수사를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정치적으로 이 진영에 따라서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당시 아이의 얼굴과 온몸엔 멍이 들어 있었고 병원에 도착했을 땐 이미 심정지 상태였습니다. 일반적으로 경제적 문제라든지 가정 폭력이라든지 부모의 특이성 이런 것들이 이제 아동학대가 늘어나는 발생 원인이 되겠죠. 네, 아동 학대 방지를 위한 부산시 정책이 있을 것 아닙니까 현재? 네네. 네. 우리는 지금 아동학대 방지 종합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이 센터에는 20명 정도의 직원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이 센터에는 아동학대와 관련된 각종 조사, 그리고 예방 업무, 그리고 아동학대를 당한 우리 피해 아동들에 대한 심리치료 지원, 그리고 가해자들에 대한 재학대 방지 프로그램 등을 실시하고 있죠. 그리고 아동학대가 일어나면 즉각 분리를 해야 되는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서 아동학대 즉각 분리 쉼터를 4군데를 운영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쉼터의 4군데 정원이 28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연간 한 1,500건의 아동학대 신고가 잇따르고 있는데 28명밖에 수용되지 않는 인프라는 좀 문제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또 아동학대를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 쉼터나 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네. 인프라 확충이 조금 더 되면 우리가 아동학대 예방 정말 최우수 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앞서 이준호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보호시설에 대한 인프라도 물론 중요하지만 네. 인력에 대한 중요성도 굉장히 강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속적으로 이게 방문 관리가 가능한 부분도 필요한 것이 우리나라는 아동복지법에 의거해서 이 아동학대를 받았던 피해자들이 다시 자신의 가정으로 돌아가야 하는 네, 네. 원가정 보호의 원칙을 준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속해서 다시 반복되는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 보입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교사라든지 이웃이 어떤 그런 징후를 발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걸 좀 자연스럽게 편하게 당연하게 신고할 수 있는 그런 제도는
못 만드나요? 네, 지금 이제 서지원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의 아동 학대는 네. 가정에서 일어나기 그렇죠. 때문에 사실은 우리 관에서 모두 스크린하는 게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시민들께서 사실은 아동 학대가 의심되는 그렇죠. 이런 정황이 발견된다면 망설이지 말고 경찰에 신고해 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112에 신고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가 아동 학대를 전담으로 하는 182가 있습니다. 182. 네, 그래서 네네. 그쪽으로 신고를 또 해주셔도 우리가 아동 학대를 좀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그런 게 있다고 해가지고 잘 활용이 안 되는데 활용할 수 있게끔 또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조금 더 예민한 행정 시스템과 매뉴얼이 필요해 보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25개 직군입니다. 교사, 의료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게는 이렇게 신고의 의무를 부과는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민첩하게 움직여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 단지 학교나 보육시설을 출석을 하는지 안 하는지로만 판단을 하는 것이 네. 아니라 뭐 예방접종, 필요한 필수 예방접종을 맞지 않는 아동이라든지 혹은 외출에 대한 빈도가 적은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까지 신고의 범위를 좀 넓혀서 관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나오는 개념이 분리보호라는 개념, 아까 잠깐 언급은 됐는데 그렇게 했다가 또 어차피 또 돌려보내는 게 문제인데 이 분리보호를 조금 더 현실화, 실효화할 수는 없나요? 네, 이제 분리보호가 되었다가 원가정으로 복귀되는 아동들이 85%입니다. 네. 그러니까 거의 다가 다시 학대를 했던 부모나 양부모의 곁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 전에 정인이 사건이 그렇죠. 있었고 너무 많은 국민들이 마음이 아팠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분리제도에 이런 진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정치권의 행정에서 많이 반성해야 된다 생각하고요. 행정적으로도 많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해야 되지만 저는 행정과 더불어서 법의 강화도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아동학대를 가한 분들을 대상으로 어떤 징벌적 형벌이 있어야지만 이 학대가 굉장히 낮춰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과 이런 또 형법의 검토도 또 이어져야 될 것이다라고 봅니다. 가해 부모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네. 아동 심리 치료를 좀 지원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행정이 그 가해 부모나 아동을 감시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후속적인 모니터링이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네, 센텀시티에 양자 컴퓨터 허브가 들어선다. 일단 듣기에 좋은 소식이긴 한데요. 영상 보시죠. 해운대 센텀시티의 백스코 부대시설 부지입니다. 그동안 현대백화점, 일본 세가사미 그룹 등이 개발을 추진했지만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20년 넘게 빈 땅으로 남아 있었는데 지난달 매매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부산시가 미국 부동산 투자 개발 회사인 하인즈에 1,890억 원에 매각한 겁니다. 하인즈는 1조 4천억 원을 투자해 연면적 18만 제곱미터, 74층 높이의 초고층 건물을 지을 계획입니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 착공해 2028년 완공됩니다. 새 건물은 양자기술 관련 사업 공간으로 지어지는데 신약 개발과 인공지능 등의 분야에서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부산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엽심을 양자 컴퓨터를 도입해서 설치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양자 컴퓨터 인프라를 구축하고 부산시는 양자기술이 미래 먹거리 산업인 만큼 관련 업무와 연구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네, 이게 지금 명칭이 글로벌 퀀텀 컴플렉스. 퀀텀이 양자고 컴플렉스는 복합시설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뭔가 좀 근사해 보이긴 하는데 내용이 뭔지 또 믿어도 되는지부터 얘기 좀 해주시죠. 부산시의 공유재산이었던 이 세가사미 부지, 그 센텀에 있는 이 부지를 미국 하인즈 부동산 회사에 1,890억에 매각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공유재산은 미국 하인즈 부동산 회사의 소유가 되는 네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지에 이제 미국 하인즈 부동산 회사가 74개층의 콤플렉스를 짓겠다라고 이제 주장을 한 것이고요. 이 계획 안에 이제 양자 컴퓨터 허브 센터를 만들겠다라고 네. 이제 부산시와 협의를 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조항도 없고요. 이제는 미국 하인즈 부동산 회사가 모든 매각 대금을 지불을 하면 자신들의 재산이고 소유이기 때문에 네네. 이후에 대한 부분은 강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74개층 전부 다가 퀀텀 센터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요. 단 3개층, 8, 9, 10층만 이제 사용을 네.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고 나머지는 모두 상업 및 오피스텔 정도로 이용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양자 컴퓨터 기술. 전 세계적으로 어디에서도 상용화가 2030년 전에 될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곳이 없습니다. 어떻게 부산은 이것이 2027년부터 가능하다고 보는 것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020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우리나라 미래 경쟁력은 양자 컴퓨터 기술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문재인 대통령께서 애초에 이 사업을 이제 네네. 띄우셨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이신 이재명 대표가 네네. 후보 시절에 양자 컴퓨터 관련 기술이 대한민국을 이끌 것이다라는 캠프에서 메시지도 계속 나왔습니다. 자기네들 그렇게 얘기해놓고 부산시장이 1조 3천억에 달하는 글로벌 기업들과 거대 네네.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칭찬해야 마땅할 일이죠. 1조 4천억에 대한 건물의 가치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 가치는 결국 미국 하인즈 부동산 회사의 소유입니다. 부산시의 소유가 아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을 양자 컴퓨터 센터로 이용하지 않는다라고 해도 법적 제재 근거가 없기 때문에 모두 하인즈 부동산 회사에서 자산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부산 시민들에게 이 부분이 투자 유치가 되었다라고 보는 것은 좀 과도한 측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양자 컴퓨터 자체는 개발 자체도 우리나라가 뒤처져 있으면서 최적 기술도 발견을 하지 못한 것이 전 세계의 흐름입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좀 차세대 반도체라든지 현실 가능하게 하드웨어적인 부분으로 우리나라가 기술적인 접근을 할 수 있게끔 교류나 교육에 대한 협력을 하는 것은 일부 가능할 수 있으나 아직 실물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교육을 할 것이며 커리큘럼을 짤 것이며 혹은 이것을 실제 건물에 도입을 할 것이며 여러 가지 허황된 말입니다. 이것은 제대로 된 그 기술에 대한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시민들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네, 이제 10년, 20년 뒤에나 가능한 기술을 얘기하는 네. 박형준 시장이 허황된 얘기라고 기만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박형준 시장보다 더 이전에 양자 컴퓨터를 말씀하신 문재인 대통령은 더 허황된 거고 더 국민을 기만하신 겁니다. 그리고 기술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협력과- 이재명 대표 또한 박형준 시장보다 더 이전에 양자 컴퓨터를 말씀하셨죠. 그분 또한 선거 과정에서 국민들을 기만하신 꼴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표현은 적합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차세대 그리고 기술에 대한 기업의 부분하고 투자를 협력은 말씀드리면 다른 부분입니다. 2020년도에 민주당이 부산을 집권하고 있을 때 기업 투자가 고작 3천억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박형준 시장이 보궐선거로 부산에 입성하고 나서 부산의 투자 실적은 3조를 기록했고요. 또 올해는 4조까지도 우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민의힘이 더 나은 실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양자 컴퓨터와 관련해서 자꾸 외국계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기술력을 공유하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양자 컴퓨터 관련 기술을 앞으로 선점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 10년 후에 가능한 기술을 먼저 한다고 해서 비판하는 것은 정말 미래 가치를 너무 볼 줄 모른다. 역시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면서 당장 오는 내일만 살려고 하는 정당이 주장할 수 있는 바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굉장히 좀 황당하고요. 이 양자 컴퓨팅 기술에 대한 그 발전 가능성과 차세대의 이제 미래 먹거리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바로 10년 전에 AI나 머신러닝에 대해서 지금 전망을 하던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맥락으로 개발이 필요합니다. 개발해야 하고 연구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2027년에 이 부분이 기술 개발이 되면 우리나라는 앞으로 100년 이상은 먹거리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입니다. 아직까지 최적 기술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인지 그 현실 가능성에 대해서 묻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기업에 대한 투자 유치에 대해서도 그 1조 4천억이라는 규모는 결국 기업이 가져가는 것이지 부산시의 투자 유치가 아닙니다. 양자 컴퓨터 센터와 국제 글로벌 규모의 기업들이 들어오는 것을 부산에서 상징적 의미로 글로벌 도시로 앞으로 부산을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박형준 시장이 잘못된 것이라면 문재인 대통령도 잘못된 것입니다. 네, 좋은 토론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